FMS는 헬스센터라든지 운동재활센터라든지 프로팀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FMS라는 게 유용한 도구다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 있어서 확장돼서 약간 과대평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FMS는 미래 부상을 예측할 수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MS가 유용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지만 FMS로 미래 부상을 예측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와 관련된 문헌들을 제가 살펴봤었는데요. 그 문헌들에 있어서 그럼 어떤 문헌이 14점 이하라는 점수를 제시했을까? 그 출발점을 제가 추적해 봤더니 2007년에 나온 논문이었는데요. 대상자가 프로 미식축구 선수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풋볼 플레이어 46명을 대상으로 한 그런 논문이었는데요. 여기서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풋볼 플레이어의 그러니까 미식축구 선수죠. 프로 미식축구 선수의 FMS 스코어와 심각한 부상의 이것을 그 둘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을 탐색해보는 연구였는데요. 그 연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이랬습니다. 시즌 전에 FMS 검사를 해서 그 사람의 스코어를 기록을 해놓고요. 4점 이하인 사람들이 시즌 동안에 시합을 하면서 부상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팀에서 했고요. 4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FMS 스코어를 이용해서 부상을 예측하기 위해 ROC 커브 분석을 한 거였는데요.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는 FMS 스코어가 14점 이하이냐 46명 중에 YES라고 한 사람이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실제로 부상이 일어난 사람은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4점 이하였지만 부상이 안 일어난 사람은 3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4점 이하라고 무조건 부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4점 이상이었지만 부상을 입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들어가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4점 이하일 때 실제로 부상이 일어났느냐를 가지고 민감도와 특이도를 분석을 했더니 특이도는 부상이 없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을 특이도라고 하는데요. 특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0.91 정도 나오고 민감도가 0.56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0.56이나 54가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앞이 당신은 부상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예측하면 0.0 됩니다. 뒷면이 나오면 부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면 0.5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의 변인이 미래 부상을 예측한다라는 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특이도는 높지만 FMS 스코어가 일어나면 부상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은 그런데 부상이 일어날지는 잘 몰라요. 왜? 민감도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오드 레이쇼를 보면 11.67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상 발생 위험이 4점 이하인 사람은 4점 이상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11.6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움직임의 기본적인 움직임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것은 맞습니다. FMS 스코어가 의미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드 레이쇼가 높다고 무조건 부상이 일어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민감도가 낮다라는 걸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FMS 스코어에 의해서 측정된 기본적인 움직임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리스크 팩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FMS 스코어가 낮은 사람이 부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도 그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서 이 연구에서 가지고 있는 맹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저리드 리저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다쳐서 경기에 나가지 못하고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서 시합을 못 뛰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이런 경우인데 이렇게 해서 명단에 올라가 있어서 3주 정도 그거 이상을 부상으로 인해서 시합을 못 뛸 경우 이때를 시리어스한 아주 심각한 손상이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이 연구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컨택에 의한 손상이 아니면 혼자 다친 것. 움직임이 안 좋은데 누가 와서 태클을 걸어서 다쳤어요. 움직임 때문일까요? 태클 때문일까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데피니션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골격계 손상이라고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면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 3주예요. 그것만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감기 몸살을 앓아서 아니면 내과적인 문제로 무언가 시합에 못 뛰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대한 데피니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조작적 정의의 맹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감도가 낮다라는 것이죠. 민감도가 낮으면 미래 부상을 예측하는 도구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의에서 serious 인jury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현장에서 FMS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FMS가 안 좋으면 미래 부상이 스코어가 낮으면 미래 부상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미래 부상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움직임에 대한 퀄리티적인 것들이 반드시 부상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게 보다 더 정확할 것입니다.